예, 안녕하세요. 선대인의 엄마경제 코너를 맡고 있는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선대인입니다. 오늘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건설업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건설주가 가파르게 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며칠 사이에 집값 바닥론을 근거로 해서 집값이 바닥을 쳤다, 그래서 곧 부동산 시장이 회복된다, 그렇게 되면 건설업체들 수주 물량이 늘어난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런 논리를 배경으로 해서 건설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설주가 급등하는 현상, 그리고 건설업체들, 지난해까지 STX건설이니 웅진그룹의 극동건설이니 연쇄적으로 이렇게 도산하거나 또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위기를 겪었는데, 이 위기는 끝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건설업체들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건설업계는 2000년대 내내 건설업체 수가 한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2000년대에 부동산 거품, 또 부동산 호황 분위기를 타고 그때는 실적이 좋았었죠. 그러다가 2008년 경제 위기가 닥쳤고 국내에서도 주택시장 거품이 꺼지면서 주택시장 물량이 크게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그 줄어든 주택시장 물량을 이명박 정부 이래로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토건 개발 사업으로 떠받쳐줬습니다만, 그것도 몇 년 가지 않아서 한계에 이르렀죠. 그 떠받쳐주는 과정에서 LH공사라든지 도로공사, 수자원공사와 같이 대규모 토건 개발 공기업들의 부채가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지금은 공기업 개혁이라는 빌미 아래 이 부채를 감축해야 되는, 공기업 부채를 감축해야 되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더 이상 국내 주택시장 경기 악화를 공공토건 사업으로도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건설업체들은 이런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는 해외 플랜트 수출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중동 산유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플랜트 수출을 하면서 이 수주를 하기 위해서 당장의 매출 규모를 늘린다는 핑계로 저가 수주, 또 출혈 수주, 적자 수주를 감행했습니다. 당장 몇 년 버티면 다시 이제 국내 주택시장 경기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했었는데요. 대규모 영업 손실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수천억 대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요. 그 이외에도 상당수 건설업체들이 이 저가 수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실적 악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우건설이 1조 원대의 분식 회계를 자행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해서 금감원이 조사를 났었는데요. 대우건설이 그렇게 대규모 영업 손실을 기록한 배경에도 국내 이제 PF 사업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해외 저가 수주와도 연결돼 있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정권가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쫄쫄 굶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확 위축되다 보니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정권 수수료 수입은 줄어들어서 정권사들 매출도 확 줄어들었고 정권가에 굉장히 대규모 이제 인력 구조 조정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건설주가 바닥을 쳤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신빙성 없는 그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건설주들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 저가 플랜트 수주도 웬만큼 실적 악화된 부분들이 드러날 만큼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왜? 2009년, 2011년 정도까지 해외 저가 수주를 했던 물량의 한 50% 이상이 올해 공사가 완공되고요. 나머지 20~30%의 물량이 내년, 내후년 정도에 걸쳐서 완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결산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때 회계에 반영되는 것인데 여전히 실적은 악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집값 바닥론을 배경으로 해서 집값 바닥을 쳤으니 곧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지 않겠느냐며 이걸 억지 호재로 만들어서 또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설명한 바 있지만 지금 집값 바닥론으로 나오는 것들은 사실 근거가 매우 미약한 것인데 굉장히 침소봉대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저런 배경들을 해서 이제 또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호재로 삼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서 마치 건설업계 위기가 끝난 것처럼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매우 심각한 증상입니다. 왜냐, 정말 심각한 위기를 일시적인 이렇게 사람들의 착각을 유도해서 또 증권사들의 거래량을 늘리려는, 또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는 이런 그 시도에 따라서 잘못된 정보에 기초해서 엉뚱한 그런 이렇게 돈들이 흘러다닐 때 오히려 위기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 투자한 주체들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건설업 위기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법정관리, 워크아웃에 들어가 있는 건설업체가 상위 50개 가운데서도 한 14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 외에도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에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업체가 8개 정도,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주의해서 봐야 될 업체가 추가로 8개 정도 더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 전체를 따지면 상위 50개 가운데 한 30개 업체가 부실 기업이거나 부실화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건설업계가 위험한 상황이고요. 이 건설업계가 위험하다는 것은 이 건설업계가 무더기로 줄도산할 경우에 추가적인 부동산 시장의 하락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념해서 보셔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선대인의 엄마 경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